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노후를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제안하는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피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하며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만 기다리는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변화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시니어 맞춤형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존에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회생을 신청하고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저생계비의 최대 150%까지 보장받으며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떻게 하면 내 생활비를 지키면서도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명확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니어 세대의 부채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와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전 연령대 중 가장 빠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서 혹은 자녀들의 사업자금이나 결혼 자금을 도와주려다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빚으로 채우게 된 경우가 허다하죠.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과거에 빌렸던 대출 이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고 나면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반찬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니어들의 아픈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혹은 법을 잘 몰라서 나이 먹고 무슨 법원이냐며 포기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만든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자, 그럼 2026년부터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핵심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생계비 산정 기준의 현실화입니다. 기존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위소득의 60%만을 최저생계비로 인정해줬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7,080만원 정도로 살라는 소리인데 고령층에게는 이 돈으로 병원비 내고 약 사 먹고 공과금 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법원은 2026년 개정안을 통해 시니어 계층에 한해 특별 생계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신청자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기적인 의료 지출이 증명될 경우 최저생계비의 150%인 약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도 본인의 수입에서 먼저 떼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 돈은 법원이 건드리지 않는 내 돈이 되는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만 빚을 갚아 나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72세 박 어르신은 과거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해 약 8천만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매달 기초연금과 소일거리로 버는 돈을 합쳐 16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원금과 이자로만 120만원이 나가는 상황이었죠. 남은 40만원으로는 월세와 약값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제도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법원은 박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매달 150만원을 생계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한 달에 딱 10만원씩만 3년 동안 갚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총 36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7,640만원의 빚은 완전히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150만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며 건강도 챙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분이 150%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니어분들의 경우 거창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공공근로수익, 아파트 경비직 급여, 심지어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나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 내역이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에 갑자기 늘어난 빚이 전체의 30%를 넘는다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빚이 아닌 생활비나 병원비 때문이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현재 내 빚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디 카드사였더라?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내 채무통합조회를 요청하세요. 두 번째로는 최근 6개월간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모으십시오. 2026년 개정안에서 150% 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상태와 필수 의료비 증빙입니다. 세 번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시니어를 위한 전담 상담 창구가 전국 주요 법원과 지원센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저생계비 150% 보장은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8천만원의 빚이 300만원으로 줄어드는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은 잠자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주변의 빚 때문에 고통받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정보가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평안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해 첫 파트너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